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10배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더 수월하고 즐겁게 만들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평생 성공을 연구해온 결과 나는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됐다. 챕터 1.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업 프레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기억하라,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다. 성공은 쉼쉬기와 같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이룬 뭔가를 잃지 않으려면 거듭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10배의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의 보통 수준이란 없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의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챕터 2. 10배의 법칙은 왜 성공 공식인가? 나의 창업 이야기, 불확실성을 이기는 법. 나는 온갖 잘못된 이유 곱씹기를 그만두고 노력을 10배 더 많이 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즉각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쏟아야 하는 노력을 올바로 측정해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뭔가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당신 마음과 목소리, 자세, 표정, 계획에는 포기가 자리를 잡게 된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말라. 훌륭한 관리자는 목표를 줄이는 대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리스크를 무릅쓴 채 팀원이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한다.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목표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사기를 꺾고 희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능력을 약화시킨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으로 무장한 채 프로젝트에 뛰어들어라. 당신 인생이 10배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라. 당신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듯이 행동을 관리하라. 챕터 3.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왜 중요할까?
자기 앞날의 성공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을 아예 포기한 셈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남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설득하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개인과 집단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일부가 되어 소모품으로 쓰일 것이다. 성공을 폄하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현실을 직시하라. 당신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관심을 거두면 승리 역시 중단된다. 승리를 계속 포기해보라. 그러면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챕터 4.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나는 어떻게 패배자의 늪에서 벗어났나? 성공을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 나는 성공을 말 그대로 윤리적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공은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회사,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여겼다. 성공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 일을 절대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고 꼭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정신이 없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핑계를 늘어놓느라 남은 인생을 허비한다. 훌륭한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지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성공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얻는다. 당신이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동하고 실패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이 성공한 순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이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습관으로 만들어라. 성공은 언제나 앞서 한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든 오래전 한 행동이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성공을 이룬다. 성공은 성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정신적, 영적으로 주장하면서 성공을 이룰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얻는 결과다. 성공을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야 한다. 챕터 5.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해법. 이 모두는 다 써버려서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 전 세계에서 한계를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창조해낼 수 있다. 성공은 자원이나 물자,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는 잘못된 믿음.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 창조적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내놓은 이 후발주자들 역시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놀라운 규모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막지 못한다. 시기하고 반대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 또는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성공하려고 들면 성공 가능성이 제한된다. 한 계약을 놓고 경쟁을 벌이더라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수천 명의 고객을 얻고 성공의 진정한 정의를 보여준다. 성공이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거나 성공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챕터 6.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다. 당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부 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성공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챕터 7. 행동의 4가지 수준. 성공에는 얼마만한 행동이 필요할까?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을 얻을 가능성은 커진다. 숙달되고 일관되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만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공의 결정적 요소다. 적절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발휘하는 것이 사업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첫 번째 수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의 신호에는 지루함, 무기력, 안일함, 목적 결여 등이 포함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것만큼 노력이 든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의 상황을 변명해야 한다. 두 번째 수준, 뒷걸음치기.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또 낳을 수 있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뒷걸음치는 사람은 퇴행의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많은 시간을 쓴다. 세 번째 수준,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보통 수준의 행동만 한다면 앞으로 닥칠 난관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용납되는 수준으로 행동하고 평균 수준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삶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그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덮쳐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네 번째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다음 2가지 상황에 직면하면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첫째,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고를 받기 시작한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음이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챕터 8. 보통은 실패 공식이다. 보통으로는 꿈도 성공도 없다. 보통 수준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머지않아 쇠퇴하고 말 것이다. 기본적인 양의 노력만 투입해서는 일을 완수해낼 수 없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 대부분은 일의 무게, 속도, 시간, 저항, 타이밍, 예상치 못한 변수 등 다양한 힘에 대처하지 못한다. 보통이 초래하는 위험. 아무도 어떤 사건도 어떤 실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크게 성공하라. 무엇이든 보통 수준으로 하면 당신은 실패하고 만다. 설령 실패는 피한다 한들 분명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다면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다. 보통은 당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보통 수준의 행동은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낳는 법이 없다.
대개 훨씬 못한 결과만 낳는다.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불행과 불확실성, 실패를 가져다 준다.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모조리 제거하라. 조언이나 친구도 보통 수준이면 버려라. 챕터 9.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목표를 날마다 적는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한다. 이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날마다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다.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어보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적으려고 침대 옆에 늘 노트를 놓아둔다. 현실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라. 크고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워라. 많은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지만 많은 돈을 벌고 나면 쌓아놓은 자산을 탕진해버린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았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벌어둔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써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 사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챕터 10. 경쟁은 존팽이나 하는 짓이다. 1.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창조한다. 또한 남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대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라. 2.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들이 자기네 규모나 역량,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하라. 집요하고 끈질긴 행동으로 당신이 시장에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내가 곧 이 영역이다. 3.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게시물을 평소보다 10배 더 많이 올리라고 지시했다. 4. 유일무이한 실행으로 지배하라. 일단 시장에 진입했다면 시장의 저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 2가지는 이렇다. 주목받기, 저항 헤쳐나가기.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행동, 마인드셋을 알아내라.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10배의 법칙으로 행동하라. 남들이 이룬 모범 사례와 경쟁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행동력을 발휘하라. 챕터 11. 중산층에서 벗어나라. 중산층의 소득은 충분할까? 중산층은 많은 사람이 속하고 싶어하는 집단이지만 가장 쉽게 덫에 빠지고 주변 상황에 좌우되고 위태로운 집단이다. 중산층이 정말로 생각처럼 좋은 위치일까? 중산층 마인드셋은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다. 은행은 그에게 더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신용의 기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의 행동뿐이었다. 이는 중산층에 속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다. 그들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당장 필요한 것만 추구한다. 1. 중산층 마인드셋의 문제점. 중산층에게는 자산으로 추정되는 것이 실제 돈이기보다는 서류상에 적힌 부동산 평가액이며 거기에는 부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집단은 직업을 잃으면 바로 소득이 줄어든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실직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임금 노동자인 남성을 해고하는 것이다. A. 중산층이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중산층이라는 꿈은 수많은 미국인에게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좋은 목표로 홍보되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꿈은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니, 차라리 커다란 치즈 덩어리가 놓인 쥐덫으로 묘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적당한 안락함이나 적당한 만족감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교육 시스템과 언론, 정치인이 팔아먹는 개념이다. 그들은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챕터 12. 집착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1. 집착은 불과 같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면 사람들이 불빛과 온기를 따라 주변으로 모여들듯이 당신이 성공에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에 감탄하며 당신에게 접근한다. 또 집착도 불처럼 열기와 빛을 유지하도록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불은 재로 변할 것이다. 10배의 현실을 창조해내려면 끝까지 성공을 이루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A. 타고난 집착 본능을 억압하지 말라. 아이들은 타고난 집착을 보여주는 놀라운 본보기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자신의 관심을 끌면 즉각 집착한다. 재미있어만 보이면 어떤 일이든 배우고 따라하고 그 일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 일을 놀이로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점에서 집착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집착이 위대함을 낳는다. 흥미롭게도 꿈에 집착한 사람이 마침내 성공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지고 대신 천재, 규칙에서 예외인 인물, 탁월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새로 붙는다. 야망과 추진력, 열정에 제약을 가하지 마라.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 집착을 요구하라. 챕터 13.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라. 1.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동시에 가져라.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목표에 접근하라. 처음부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경주 내내 그 속도와 끈기를 유지하라.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올인하지 못하겠다면 사업을 접어라. 얼마나 자주 판돈을 날리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칩을 재충전하고 다시 판에 뛰어들 뿐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물건을 팔기 위해 당신이 올인한다고 해서 무슨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물론 고객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떤가. 당신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자원이 있고 다음 고객에게 또 올인할 수 있다. 3.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을 주라. 나는 무리한 약속을 할수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리한 약속을 하는 일은 고객과 나 자신에게 내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라. 당신은 새로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당신은 계속 해법을 찾거나 스스로 해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0배의 법칙 챕터 1에서 챕터 14까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챕터 15에서 챕터 23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레인의 도서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